A strong steel and aluminum industry are vital to our national security. Absolutely vital. Steel is steel. You don't have steel, you don't have a country.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업체 노동자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이대로라면 열흘 뒤부터 한국산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의 관세가 매겨집니다. 미국 정부와 업계가 말하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한국산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안보에 위협을 준다라는 겁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한국 철강이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량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4년 497만 톤이었고 지난해 340만 톤이었습니다. 3년 사이에 수출량이 31.5% 줄었습니다. 네, 31%라면은 정말 큰 폭의 하락인데 점유율은 그럼 어떻습니까? 점유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2014년에 미국 시장의 점유율 4.6%였습니다. 지난해에는 3.5%였습니다. 3년 사이에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늘고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줄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사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 확장법 232조를 부활시켜서 안보 위협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자국산 철강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70%가 훌쩍 넘습니다. 특히 미국산 철강 중에서 국방에 쓰이는 철강 비중은 전체의 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미국 국제철강연구소도 반박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팩트의 문제를 떠나서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손쓸 방법이 없다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WTO 제소 문제 또 얘기가 되고 있을 텐데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한국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11건이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승소한 건 8건이었습니다. 승소할 경우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합법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겼다면 이번에도 그러면 WTO 제소가 해법이 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런데 시간이 문제인 게요. 2016년 최종 승소한 세탁기 사례는 총 3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 사이에 한국 가전업체들은 막대한 관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수출 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겼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달리 WTO 자체를 무시해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WTO의 결정이 권고사항이어서 판정 결과를 무시해버리면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철강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하는 대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범정부 자원에 접근하면서도 국내 사법적인 소송원에서 지나치게 범업지로 가는 거는 근원적인 판정을 좀 받아내려고 하는 그 투트랙이 정답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미 합리적인 설득은 좀 어렵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보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겠죠. 오늘 마치기 전에 지난 1일이었죠. 그 보도에 대해서 좀 고칠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3월 1일자 보도였습니다. 한국의 강간죄 기준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독일 사례를 들면서 폭행 또는 협박이 법적인 요건이지만 동의 여부를 함께 판단하고 있다는 판례가 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폭행 또는 협박이 요건입니다. 그 정도는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주마다 차이는 있는데 미국 법무부와 FBI는 2012년부터 피해자 동의가 없는 경우에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으로 봅니다. 각 주의 형법에 영향을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독일은 2016년에 형법이 바뀌었습니다. 타인의 의지에 반하는 성행위를 강간죄의 제1요건으로 정했습니다. 즉,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를 넘어서 동의 여부가 법적 기준으로 명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